안녕하세요. 결혼식을 3주 남기고 파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파혼 관련된 글을 보며 조상신이 도왔다는 말을 많이 봤었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네요. 제가 자립심이 강한 성격이라 20살이 넘어서부터 알바를 하면서 용돈과 학비를 충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또한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반반으로 시작하려 했었죠. 내 부모 등골 빼먹는 것도 남편 될 사람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근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날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거라며 아들이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집을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좀 황당했던 건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천만 원을 보태주겠다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서울 근교 신도시를 지칭하며 거기도 살기 좋다 추천하면서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근처 전세가가 적은 평수로 3, 4억 정도는 거뜬히 넘어갑니다. 근데 3천 보태주시면서 집을 해주겠다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남친도 못 버는 게 아니라서 경제적인 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살아온 환경 차이나 다른 사고방식이 결혼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죠. 남친은 성실하고 착합니다. 저희가 같은 회사에 다녔는데 회사 상사분들이 이런 남자 없다 말할 정도로 성품이 괜찮았고요. 근데 남친 가족들을 만나고 보니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 됐던 건 남친과는 전혀 다른 성품의 남친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중학생일 때 여자와 사고쳐서 수술시킨 적도 있다 들었었고 폭행에 뭐에 자잘한 사고가 여러 번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 보험 일을 할 땐 본인 동생이 인턴 월급을 받을 때부터 보험을 팔기 시작했고 보험회사를 옮길 때마다 가입시켜 총 7개 정도 팔았더군요. 남친과 사귀기 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정리하라 했었습니다. 쓸데없이 가지고 있으면 더 손해이니 잘 알아보고 처리하라고요. 그러고는 호구짓 그만하라고 한마디 했었죠. 여자가 붙었다가도 그런 모습 보면 떨어져 나간다고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 못 차리고 살던 형이 보험 일이라도 하고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군요. 참 우애가 깊은 형제죠. 그렇게 몇 년을 옆에서 지켜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성품에 이끌려 이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가관이더라고요. 형의 존재에 대해 들었을 땐 집안에 골칫덩이가 하나씩은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넘어갔었는데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던 첫날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에게 술 한잔 하고 가라며 몇 번이고 권하시던 술에 취한 남친 아버지. 본인들이 힘들게 살아온 얘기를 하시며 친정 부모 없이 결혼해 아기 없고 술 장사한 얘기를 하던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대하는 결혼을 하셔서 친정 부모님이 식장에 안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모습들을 보며 과연 이 결혼 괜찮을까? 하고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견례 때도 저희 부모님께 그 반대했던 결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이 그렇게 좋으신지 자기 술잔에 술이 비었으니 따르라고 흥이 나셨는데 그때 남친의 흔들리던 동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꽤나 떠들썩한 상견례를 끝내게 되었네요. 상견례 당시 예단은 꼭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던 남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예단을 하게 되었는데 예단 들어가던 날 남친 아버지의 옷차림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남친이 본인 아버지한테 옷 안 갈아입으시냐고 물어볼 정도의 행색이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거실 바닥에 그냥 앉히고는 본인은 소파에 앉아 TV 삼매경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TV 보시느라 아버님은 저를 반기시지 않았지만 거실에 떡하니 놓여있던 빨래 건조대가 저를 반겼습니다. 20평대 집 거실에 떡하니 놓여있는데 남친 어머니 속옷이 잔뜩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치울 생각조차 없어 보이던데 집안을 둘러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손님이 왔음에도 차 한 잔 내주지 않으시고 그저 예단 받을 생각에 들떠 계시더라고요. 예단 오는 날인 걸 뻔히 알면서 져주려고 왕만두를 사놓으셨다는데 거기서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냥 사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하고 수백 번씩 생각을 고쳐먹으며 결혼을 진행했는데 남친이 술 마시고 저희 어머니께 거짓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비 장모에게 거짓말한 건 잘못이 아니라는 남친 어머니까지.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은 할 수도 있고 술 마시면 더더욱 그럴 수 있어. 술 마시는 사람 이해 못해? 저와 통화하다 그렇게 본인 말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으시더니 다음 날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로 얘기하다 또 전화를 먼저 뚝 끊어버리는 무례를 범하셨습니다. 이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네요. 아, 이 집안 진짜 정상적인 집안이 아니구나. 그렇게 파혼 얘기가 오가다가 결정적으로 남친 형수라는 사람이 SNS에 쓴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개차반인 집안에서 남친과 제가 모르던 허구의 이야기들이 오갔더라고요. 내용은 전부 저와 저희 집 험담이었고요. 본인들의 잘못은 모른 채 어찌나 말을 잘 지어냈던지 남친도 그 글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전에도 시동생이 돈 버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 축의금을 안 줬는데 저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올려놨더라고요. 형 결혼할 때 분명 축의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형이 꿀꺽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결혼한 형이었기에 부모님이 전부 다 해줬다 들었습니다. 당시 월급조로 동생한테 돈도 빌려갔는데 그걸 전부 꿀꺽 해버린 거였죠. 멍청한 건지 본인 가족들이 SNS를 안 한다는 생각에 공개적으로 글을 쓴 것 같던데 상견례 당시 번호를 교환하고 난 후 SNS에 뜬 걸 제가 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그 형수라는 사람의 글까지 읽고 난 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깨끗하게 파혼했습니다. 제 멘탈로는 도저히 그 집안과 엮일 수가 없더라고요. 형수라는 분의 글이 엄청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SNS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쩌다 들어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 조상신이 도와주신 거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 눈 감고 귀 막고 제 고집대로 결혼했다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주변 지인들, 특히 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니라는 조언을 해준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말을 계속 되뇌이며 살고 있네요. 결혼 준비를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직장도 그만뒀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학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파혼의 아픔을 떨쳐내고 있네요. 가끔씩은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남친이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도 평범하고 올바르신 부모 밑에 태어나서 사랑 듬뿍 받으며 살다가 만났다면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파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 눈엔 남친분만 다르게 보이셨나봐요. 근데 남들 눈엔 그 밥의 그나물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즉 살다 보면 똑같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쨌든 살면서 큰 함정을 피하셨네요. 올해 운수대통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직도 콩깍지가 덜 벗겨지셨나봐요. 자꾸 전남친이 선하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글만 봐도 그냥 멍청해 보이는데 그게 착하고 선한 걸까요? 술 먹고 거짓말했다는 대목도 그렇고요. 남친은 그냥 님 앞에서 일반인 코스프레를 했던 것 뿐입니다. 파혼하셨으니 실체를 못 보고 정리하신 거죠. 결혼했으면 그 쓰레기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네 식구들만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꼴을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선한 성품이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지 가족이 어떤지 제일 잘 알면서 가만히 호구짓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 앞길 지가 만들면서 할 것만 하고 끊는 게 확실했다면 파혼까진 안 하셨겠죠. 그 남자는 변함없이 평생 그러고 살 겁니다. 파혼 정말 잘하셨어요. 그대로 결혼했다면 고쳐 쓰려다가 화병이 났을 거예요. 네 번째. 다 가관이지만 삼촌 보태주면서 집 사준다는 말을 했다는 자체가 파혼감이죠. 여자도 그만큼 해온다 하면 욕먹어요. 제 주변에 정말로 2천인가 3천인가 해온 남자가 있는데 아주 과간입니다. 해온 것 없는 집안일수록 바라는 게 엄청나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